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 5개 알려드리고 그 가운데 탑픽주까지 골라드리는 증시 탑5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늘 11시 구간 직전에는 시장에 한 번의 변화의 조짐이 있는데요. 오늘도 예외 없이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무난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양시장 플러스 출발하면서 안도 랠리를 보이는 것도 잠시 곧장 하락 전환하더니 현재 낙폭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FOMC 회의 이후에 급등하면서 1160원대 완전히 안착하는 흐름 속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FOMC 회의 이후에도 여전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실적 부담감 때문에 코스피도 코스닥도 못 가는 흐름인데요. 현재 코스피에서는 네이버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14% 급락해서 낙폭을 하나도 줄이지 못했고요. 삼성전자 본 실적도 아침 개장 직전에 공개됐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3% 가까운 급락. 문제는 하이닉스까지 같이 끌어내립니다. 하이닉스의 주가 급락은 아마 이 정도 낙폭은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이너스 7.4%까지 찍고 있습니다. 주가는 34,000원대까지 밀려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이미 예고가 여러 차례 됐었던 대우조선해양도 역시 추가적인 하락 속에 현재 7,000원 선 유지도 어려운 국면입니다. 어제 워닝 쇼크를 내면서 제약바이오즈를 같이 끌어내렸던 주인공 한미약품도 어제 18% 급락 이후에 오늘 추가적으로 6%대 더 밀리면서 41만 원대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IT주마저도 삼성전자가 같이 끌어내리면서 안타까운 지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현대차는 15만 원대를 가시권에 두는 2% 상승하는 그런 유독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020선 결국 어제의 저점보다 더 바닥권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됐고요. 코스닥은 다시 한번 결국 60일 이평선을 깨고 있습니다. 720.99인데요. 최근 앞서 이틀 연속 60일 이평선에서는 아주 기계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던 코스닥이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훨씬 더 안 좋다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목 얘기하시기가 참 부담스러우실 테지만 그래도 전문가 모셔봐야 되겠죠. 오늘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을 간과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안 좋은 무거운 분위기인데 실적이 상당한 부담이네요, 정말. 예,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에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 좀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는 이제 현실화가 좀 되다 보니까. 네, 매몰차게 실적 안 되는 종목들을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이탈 조짐들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실적이 어느 정도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8월달부터는 이제 중소형주 정도가 좀 남아있는 상황들인데 뭐 이 정도의 변동성만 좀 잘 버티신다고 하게 되면은 또 실적 이후에 또 이제 하반기에는 성장성이라든지 뭐 이제 시장의 업황에 대한 변화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주도주를 좀 찾아야 되는 좀 이제 현명한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또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 대형주 실적 발표는 거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갑니다. 오늘 거의 끝자락이라 할 수 있는 통신재 실적이 나오고 있는 실적이니까요. 조금만 더 이왕지사 마이너스인 거 조금 더 버텨보자 하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사실은 전략이에요. 네, 최영동 멘토의 오늘 갖고 오신 종목 5가지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탑5 첫 번째 종목은 아이리버 얘기입니다. 과거 MP3 플레이어로 상당한 이름을 떨쳤던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다 아실 다음 카카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넥스트칩이란 CC칩이 들어가는 반도체 만드는 기업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네 번째 종목은 인터파크 지주회사인 인터파크 홀딩스. 마지막 종목은 김태환 샘플러스 멘토님이 여러 차례 추천해 주셨었고 AS도 해주셨던 한신기계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5개 종목 얘기 들어볼게요. 탑1입니다. 네, 오늘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가 들고 오신 종목 가운데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아이리버입니다. 고가형 오디오 브랜드가 호평을 받고 있다. 네, 최근에 결국 MP3 플레이어 시장이 뭐 아이팟 이렇게 나오면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실적도 안 좋아졌었고 거의 기억에서 잊혀졌다가 최근에 살 길을 찾았어요. 이제 음원이 좋은 쪽에 오디오를 개발하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이리버가 사실은 한동안 우리나라의 이제 중소형 강자로 부각이 됐었던 옛날에 그 어떤 뭐 벤처 신화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러한 영광들을 뒤로 하고 상당히 좀 어려운 이제 고난의 기간을 좀 보내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고요. 다만 그 기간 동안 아이리버가 했었던 업황을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업종에 대한 변화들을 좀 보시게 되면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우스갯소리들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뭐 하물며 무슨 뭐 칫솔이라든지 뭐 칫솔 건조라든지 이런 이 정도까지 갔냐라는 평가가 좀 이루어졌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고 사실 뭐 지수가 좀 굉장히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5,000원대 주가가 지금 10,000원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아이리버가 이제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기업으로 이제 변모하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이리버가 일단은 5,000원대에서 이제 10,000원대, 9,000원대까지 좀 끌어올렸던 원동력을 좀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변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실적의 천배경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이리버가 이제 원래 이제 전통적인 이제 음원 플레이어지 않습니까? 이제 MP3 플레이어인데 그 플레이어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이제 뭐 다양한 이제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을 자리를 차지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 좀 뒤로 하고요. 좀 특화되는 모습으로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일본 시장에서 지금 발매한 이제 고급형 오디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매니아적인 좀 부분들이 좀 부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점유율이 현저하게 좀 적긴 하지만 일본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주가에 대한 평가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SKT가 보유 지분 투자를 좀 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작년에 250억. 예, 그렇습니다. 대주주로 좀 올라선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시너지 효과들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일단 뭐 휴대폰 단말기 자체를 통신사에서 다시 한번 더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 개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SKT가 국내 1위 사업자로서 만약에 휴대폰 사업을 다시 한번 재개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이리버를 통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기대감들도 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차트 굉장히 예쁘게 좀 잘 만들어냈습니다. 일단은 2014년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8,800원대로 좀 가뿐하게 좀 뛰어넘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과거에 주가가 뭐 2,000원, 3,000원대에 움직였었던 부분들은 사실은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4년도 고점을 찍어냈던 부분들에서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를 시켰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아이리버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려서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는 직전 고점 돌파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부담감을 좀 느끼는 그런 이제 시장의 트렌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뒤에 버텨줄 수 있는 버팀목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하반기에 새로운 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로 한번 오늘은 아이리버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SKT가 대주주로 있는 아이리버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아이리버가 이번 달 들어서 오늘까지 급등하면서 66% 현재 급등한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7월 중순서부터 20% 가까운 급등이 한번 있었고 어제 또 20%의 급등이 있었고 오늘 또 신고가까지 10,000원 직전까지 주가 갔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 보여도 더 가더라고요. 매수하려면 어느 정도에 진입하는 것이 매수가가 중요해 보이는데. 예, 매수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죠. 사실은 뭐 말 그대로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지금 시장에 대한 평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업종이 됐든 업황이 됐든 이런 개념보다는 시장이 한쪽에서 무너지는 관점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시장의 수급이 좀 쏠리는 경향들이 좀 기관이 연속적으로 계속 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그만큼 다른 업종에서 놀고 있는 자금이 이런 종목에 좀 그러니까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직전 고점을 돌파시키고 나서 매수를 하는 부분들보다는 저는 좀 눌림목 구간을 좀 이제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직전 고점을 돌파시키고 나서 V자로 그냥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직전 고점을 돌파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저항 라인에서 지지선으로 성격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시장에서 체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아마 9,000원대 초반대에서는 지지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지라인 자체를 좀 한 번쯤은 좀 터치를 해야지 좀 안정적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자리 욕심은 나긴 하지만 좀 가격적인 분위기들 그리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변동성을 많이 수반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언제든지 또 차익성 매물들을 좀 내보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9,000원대 초반대에 그동안의 저항 라인에서 지지선으로 변환되는지에 대한 성격들을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아이리버를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엔드 오디오를
특별히 일본 쪽에서 내므로써 호평을 끌어내고 있는 SKT가 대주주로 있는 아이리버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번 달에 60% 이상 급등한 상황, 오늘 또 신고가기 때문에 9,000원 정도까지 눌림목에서 매수 들어갔으면 하고 9,000원 얘기 들려주셨네요.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 공개합니다. 네, 최영동 멘트 두 번째 추천주 다음 카카오인데요. 사업 재편의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오늘 좀 잘 버티는 듯 했다가 지금 3% 정도 하락. 일단 다음 카카오는 13만 원대를 굉장히 어렵게 뛰어넘었는데 또 오늘 약간 깨네요. 어쨌거나 카카오 택시 선풍적인 인기라면서 저는 아직 이용 못 해봤는데 늘 노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다음 카카오가 상대적으로는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63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같은 동종업계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가 좀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에서 버티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다음에 대한 성장성들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네. 사실은 다음이 그만큼 이제 1위 사업가 국내에서 자체도 1위를 기록을 해보지 못한 기업이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해외 쪽에 대한 포지션을 저는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은 다음 카카오는 다음이라는 이 기업 자체는 내수에 좀 특화된 기업이다 보니까 성장성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좀 선호하는 기업들은 아닌데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다음 카카오가 이제 다음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카카오 쪽에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지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좀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다음 카카오 택시 이용을 해봤느냐, 아니면 다음 카카오 페이를 이용을 해봤느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질문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페이를 이용할 뻔했는데 결제가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뭐 샵 검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음 그러니까 카카오 톡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뭔가 좀 될 듯한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 지금서부터는 좀 시각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기존에는 이제 인터넷 이제 포털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하게 되면 최근에서는 이제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좀 출시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오히려 이제 다음 쪽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빨리 지금 철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속도를 과감하게 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높은 점수를 좀 맞아. 주고 다음 싶어요. 클라우드도 철수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만큼 뭔가의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카카오톡을 통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한 성장성들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네이버가 이렇게 실적 내면서 급락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이 혹시 2분기 실적이 괜찮은 건지. 일단은 뭐 2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2분기 실적은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실적을 발표해주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횡보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3분기, 4분기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택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대리운전이라든지 뭐 이런 쪽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에는 이제 카카오톡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고착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 고착화 이후에 어떠한 사업적인 부분들로 전환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유료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은 카카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평가가 유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관이 조금은 팔았었어요. 다만 이제 차트 수급적인 현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도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와 같은 생각들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앞으로의 유료화라는 부분이라든지 웃으시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기관에 상당히 기대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탄탄히 들어와 준다면 좋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자금력이라든지 시간적인 부분들에서 우리나라 이제 개인이라든지 기관들보다는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매집을 해주고 있는 과정을 많이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클래진 상황은 아니에요. 다음 카카오가 보여줄 수 있는 성장성이 아직까지는 좀 안개 속에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이제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목표치를 좀 허무맹랑한 목표치를 좀 제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뭐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6만 원대까지 1차적인 상승 흐름 좀 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아이리버가 보여줬었던
이러한 이제 시장에 대한 변화가 갑자기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네이버를 제치고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방점은 다음이 아니라 카카오로 옮겨졌다 하시면서 그래도 향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일말에 갖게 한 다음 카카오 다시 보게 된다는 관점으로 1차 목표가는 현실성 있게 1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탑3 알아보죠. 네, 탑3 종목은 넥스트칩입니다.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네, 영상 보안 반도체 기업인 넥스트칩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넥스트칩 같으면은 이제 반도체 기업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오늘 SK 하이닉스가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4%의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타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상 장치에 들어가는 이제 다양한 이제 영상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특화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요처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확실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넥스트칩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분들은 그동안에는 좀 이제 값싼 영상, 그러니까 DVR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고기능의 고화질이 아니에요. 그런 이제 장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타 이제 IT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에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노동력이라든지 노동 집합적인 부분으로 해서 좀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뭐 중화권 쪽에서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 시장 쪽에서 상당히 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넥스트칩이 상당히 조금 이제 전략들을 굉장히 잘 짠 것 같아요. 신기술과 접목된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해서 화질을 조금 더 고화질로 진행시킬 수 있는 반도체를 개발을 했고요. 이 반도체를 개발한 이후에 국내에서 판매가 아니고 오히려 중국 쪽의 판매망을 좀 뚫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조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공략.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이리버도 틈새 시장을 공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이 넥스트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같은 반도체에 있는 업체이긴 하지만 약간은 조금 특화된 시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 구조도 우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자본금 자체가 66억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량한 재무 구조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 자체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재무 구조가 좀 불안해지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유형의 자산 자체가 워낙 좀 탄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사업적인 부분들과 이제 재무 구조가 안정성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넥스트칩 얘기를 들어봤는데 중국 쪽의 수요 증가,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아주 짧지만 차트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최근 들어 쑥쑥쑥 올라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직전 고점 2014년도 2월 달에 직전 고점 자체를 일단은 1분기 실적 발표 직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돌파를 시켰습니다. 일단은 뭐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동안 한 1년에서 2년 정도가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일단은 1분기 자체를 이제 턴어라운드를 시켰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2분기, 3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가 내려지면서 4,000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8,000원대까지 형성이 됐고요. 최근 들어서 일단은 이제 8월달 들어서게 되면 이제 중소형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5월달에 고점 7,860원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6,000원대까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121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확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이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가능성들도 일단은 시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겠죠. 이 부분들이 오늘 강하게 돌파가 되고요. 오늘 좀 거래량이 지금 현 시간부로 43.81%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7,000원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돌파 매매라는 개념으로 이 종목은 한번 좀 매수를 해보셔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숨은 반도체주 가운데 정말 숨어있는 진주와도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분기 이미 흑자 전환한 상태에서 이번 2분기를 비롯해 향후의 실적 개선세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갭 상승을 동반한 4% 상승세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가격에서 매수해도 괜찮다 의견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탑4입니다.
네, 샘플러스 최영동멘토 네 번째 추천주 인터파크 홀딩스인데요. 자회사 성장에 수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벌써 수혜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7% 급등. 예, 그렇습니다. 자회사라면 인터파크, 아이마켓 코리아.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B2B하고 이제 B2C를 다 아우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앞에 세 종목은 특화된 사업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뒤에 나올 두 종목은 사실 이제 굶어 죽지 않을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해서. 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인터파크에 대한 실적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행 쪽이라든지 도서 판매라든지 공연 문화 쪽에 대한 이제 점유율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시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확실한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뭐 인터넷 전문은행 예,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일단은 그와 더불어서 이제 뭐 다양한 이제 모멘텀들은 뭐 인터파크 홀딩스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에 계속적으로 좀 부여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안정화가 시장에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이마켓 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삼성향 MRO 사업에 대한 이제 안정적인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안현 케어를 통해 간 이제 다양한 이제 병원 쪽을 통한 이제 MRO 사업,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터파크와 아이마켓 코리아가 성장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현금 쪽에 유입이 될 수 있는 인터파크 홀딩스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오늘 직전 고점 돌파시키는 흐름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거래도 많이 터지고 인터파크 홀딩스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회사로서의 어떤 양날개 인터파크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의 수혜를 충분히 누릴 만한 종목 오늘 이미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급등의 기술적 모습이 너무도 긍정적이다까지 평가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최영동 멘토의 추천주는요. 오늘 탑5는 한신기계입니다. 국내 공기 압축기 부분의 1위 기업. 네, 뭐 대우건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모두 납품이 들어가는 한신기계 컴프레셔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제가 이렇게 원래 잘 아는 사람이 아닌데 김태현 멘토님이 이 종목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역시 네. 김태현 역시 그 뒤에 뭐예요? 네, 역시 김태현 멘토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종목을 상당히 조금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종목을 보는 눈 자체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전문가들 눈에는 이렇게 딱 보이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최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할 수도 있어요. 사실 다른 업종 같은 경우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되는 종목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교차되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몰라요.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국내 공기 압축기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사업에 대한 이제 해자 자체를 잘 구축을 해놓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가 2,000원대 주가, 이제 쉽게 말씀해서 1,500원대 주가가 2,000원대까지 올라갔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뭐 원재료 인하 등에 따른 이제 고정비가 감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고정비가 감소가 되게 되면 투자비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이 업력 자체, 이 현재 업에 이제 몸을 담으면서 계속적인 업황을 계속 개선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투자 비용 자체가 상체는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만큼 원재료 인하로 인해서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좀 탄탄해질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성장성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부각이 되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한신기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낼 수 있는 실적의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재무구조의 안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됨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한신기계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공기 압축기가 최근 들어서는 뭐 자동차 쪽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지만 사실은 공장 자동화 쪽에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만큼 수요 자체가 굉장히 좀 탄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재무적인 부분들은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재무적인 안정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되돌려줄 수 있는 배당금에 대한 내용들도 작년도가 2.5%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올해도 이러한 이제 실적들을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배당에 대한 이득까지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부각되고 있지 않나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올해라는 큰 그림 7월 거의 끝나가는데 본다면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는 한신기계의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종목 특별히 3+2의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아이리버, 다음 카카오, 넥스트 플러스 인터파크 홀딩스와 조금 전 한신기계까지 굶어 죽지 않을 기업 2개와 신사업의 모멘텀이 있는 세 종목. 오늘의 탑픽주는요? 오늘의 탑픽주는 네 번째로 말씀을 좀 드렸던 인터파크 홀딩스 정해봤습니다. 네, 추가적인 설명 있으시면 더 해주시고요. 가격 잡아주세요. 일단은 뭐 추가적인 설명은 앞서서 좀 거의 다 말씀 좀 드렸고
드렸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인터파크와 아이마켓 코리아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 수급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차트적인 모습들,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좀 완성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네, 생각보다 오늘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오늘 급등이 오히려 긍정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시장의 변동성이 요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좀 우스갯소리로 좀 표현을 했지만 굶어 죽지 않을 기업이 오히려 시장에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뭐 제가 오전장에 좀 뽑아왔었는데 오전장에 이거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 주가가 좀 워낙 좀 급격하게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사실은 생각했던 가격대는 10,000원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돌파를 하는 시점이 10,000원대였기 때문에 10,000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장중 변동성을 좀 고민을 해가지고요. 뭐 지금 가격대에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10,000원대 초반에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제 가격 레인지를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1,500원에서 10,000원대까지의 분할 매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2,000원대까지 일단은 기계적인 매수 매도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7,900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8,000원대 박스권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박스권 돌파를 하게 되면은 박스권의 높이만큼 올라가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10,000원대를 돌파한 이후 12,000원대까지 목표치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실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 목표가는 일단은 12,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이평이 밀집되어 있는 가격대가 9,200원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이 이평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 하방으로 흘러버린다고 하게 되면은 매매의 실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자체는 9,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는 인터파크 홀딩스였습니다. 자회사들이 너무너무 수익성을 잘 내고 있는 그런 기업. 매수가는 10,000원과 15,000원 사이의 분할 매수. 목표가는 추가적인 박스권 레벨업을 한 가격인 12,000원. 손절 가격은 9,200원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11시가 일단은 장중 최저점이었습니다. 낙폭을 조금씩 줄여주고 있는 양시장. 오늘 전체 저점이 일단은 찍혔길 바랍니다. 증시 탑5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